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데니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공항을 출발했습니다. 비행기 기내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어요. 지난 시간 배운 표현들 중에 핵심적인 표현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끌고 다니는 가방, 너무 무거워서 붙여야 되는 가방을 영어로 뭐라고 했죠? baggage나 luggage, 수화물이라고 얘기했고, 그런 짐을 우리는 check-in luggage나 check-in baggage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들고 타는 가방은요, 기내에 들고 타는 가방, 영어로 carry-on bag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짐을 찾는 건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짐을 찾는 것은, 잠시만요. 음, 짐을 찾는 것은 영어로 두 개의 표현이 있었죠. 네, pick up도 있었고, 그 다음 claim이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pick up my luggage, 혹은 뭐, claim my luggage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이제 드디어 비행을 마치고 긴 시간 끝에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특히 외국 공항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immigration, 입국 심사를 받으셔야 돼요. 입국 심사부터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수화물을 찾아서 세관을 통과해서 드디어 그 나라 땅을 밟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근데 사실은 뭐 공항 구조가 간단하다면 모르겠지만 공항 구조가 다소 복잡하다면 비행기에 내려서 입국 심사대까지 가는 것도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해외 입국이 처음이라면. 근데 해답은 그거예요.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코노미석을 탔을 경우에는 여러분 앞에 이미 여행을 여러 번 해본 사람들이 쭉 갈 거거든요. 그 사람 따라 그냥 쭉 가시면 돼요. 그 사람들을 쭉 따라서. 그리고 만에 하나 여러분이 흐름을 놓쳤다면 물어보시면 되죠. 공항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한테 Where is immigration? immigration이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입국 심사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immigration이라는 단어 외워두셨다가 Where is the immigration? immigration, 즉 입국 심사대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사실 입국심사대에 가서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그 입국심사 그 요원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표현들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의 여권 위상이 많이 올라가서 여러분에게 많은 질문을 하지도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많은 질문 안 해줬어요. 요새 들어서는요. 옛날에야 막 여러분 재산 상태 점검하고 비자도 발급받았어야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정말 간소화되었고, 여러분, 미국 갈 때 비자가 필요 없긴 해요. 하지만 여행으로 간다면요. 미리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자 비자라고 해서 여행 허가서 같은 것들을 신청해서 받으셔야 돼요. 에스타라는 걸 여행 가기 최소 한 달 전에 미리 신청을 해서 받으셔야 돼요. 네이버에 에스타라고 검색해 보시면 뜰 겁니다. 이거 받지 않고 가시게 되면 미국 여행을 못 가실 수 있어요. 공항에서 아예 입국 심사가 안 돼서 다시 비행기 끊어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래요. 미국은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고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여러분이 여행할 때 비자를 미리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국만 제외하면 돼요. 중국은 우리나라랑 가까운 이웃이긴 하지만 비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비자를 영어로 비싸라고 하는데요. 중국 비자가 생각보다 비싸죠. 비싸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아무튼 미국 갈 때는 비자는 필요 없지만 미리 에스타라는 걸 발급받아 두어야 한다라는 거. 뭐 선생님 에스타를 발급받아서 들고 가야 돼요? 그럴 필요 없고요. 우리 한국인 여권은 전자 여권이기 때문에 여권 번호만 입력해서 미국 그 외무부에 입력을 딱 해두시면 아마 10달러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 10달러 정도 지불해서 딱 입력을 해두면 여러분의 여권 정보로 며칠부터 며칠까지 여행할 것인 게 미국 외무부 그 출입국 관리사무소 쪽으로도 정보가 넘어가서 여러분이 여권을 딱 갖다 댔을 때, 이 사람 입국 예정인 사람이구나라는 걸 바로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타 꼭 잊지 마시기 바래요. 대체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말을 거는 경우는 없어요. 입국 심사관들. 그냥 당연하죠. 여러분이 딱 가시면 뭐부터 해야 돼요? 여권 내미시면 돼요. 근데 여권 안 내밀고 멀뚱멀뚱 쳐다보면 이제 첫 번째 표현과 같은 표현을 쓰시겠죠. Can I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제가 봐도 될까요? Can I see your passport? 이라고 상대방이 물어볼 겁니다. 두 번째 많이 묻는 거. 이거는 반드시 물어봐요. 2번. 방문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물론 뭐 이걸 안 물어보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한국인 여권 딱 보는 순간, 그래, 그냥 여행 왔구나 싶으니까 그냥 찍고 보내주고, 또 입국 카드를 작성할 때 입국 카드상에 명확하게만 잘 작성해주면 굳이 안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미국 입국할 때는, 옛날 이러니까 꽤 옛날 같은데, 한 10년 전만 해도 미국 입국할 때는 카드를 한 두세 개 작성했었어요. 꼼꼼하게 미리 작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카드 한 장만 작성하면 돼요. 미국 입국 카드 그냥 재미삼아 보여드릴까요? 미국 입국 카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라고 되어 있고요. 뭐 Customs Declaration, 세관 신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작성 예시를 좀 볼까요? 이거 실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정보 하는 거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대문자 영어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성과 이름란에 써주시고 그다음 우리 한국인들은 middle 이름, 중간 이름 없으니까 비워주시면 돼요. 생년월일은 연도 그리고
날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month, day, year예요. 우리나라랑 반대입니다. 그래서 연도가 맨 마지막에 가 있어야 돼요. 이분은 83년 8월 19일생이네요. 이거 실수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거 잘못 기재하면 입국 심사대에서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할 때 정확하게 보세요. 맨 처음인 month, 달이고요. 그 다음이 day, 날짜고요. 그리고 year, 해입니다. 완전 거꾸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달, 일, 그리고 년 이렇게 가는 거니까 헷갈리지 않으셔야 돼요. 만약 동반 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 동반 가족이 여러 명이면 뭐 가족 수를 쓰시면 돼요. 6명이면 6명 이렇게 되는데 혼자 간 거면 none 하시면 되죠. 중요해요, 여러분. 미국 내 체류 주소 이거 안 쓰시면 입국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이나 목적지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친척집에 머무른다고 하더라도 친척집의 주소를 미리 메모해 가셔야 됩니다. 비행기 기내에서는 뭐 이거를 알아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뭐 휴대폰 메모장 같은 데다가 주소를 넣어 가셔야 돼요.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쉐라톤 시애틀 호텔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주소를 써 가시는 게 좋아요. 도시 주 이름도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워싱턴 주니까 여기 시애틀은 워싱턴 주에 있거든요. WA 약자로 써주시면 되고 약자를 모르면 그냥 주 이름 전체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passport issued by country 여러분의 여권 발행 국가 즉 여러분의 국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nationality 우리는 South Korea라고 쓰셔도 괜찮고요. 우리나라의 정식 국명 Republic of Korea라고 써주시면 돼요. 여권 번호는 여러분 여권 보시면 나와 있어요.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주 국가 여러분이 만약 한국 여권을 가진 한국 국적자이지만 실제 거주 국가가 미국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여기는 뭐 United States of America 써주셔도 되는데 실제 한국 거주자라면 그냥 South Korea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다음 countries visited on this trip prior to US arrival. 미국 도착 전에 여행했던 국가들 써주시면 돼요. 없었다면 그냥 none 쓰시면 됩니다. 내가 한국 국적자인데 한국에서 바로 미국으로 오는 거면 none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근데 미국 여행 직전에 뭐 예를 들어 모스크바를 경유해서 왔다 그러면 Moscow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항공편과 항공사와 항공편면을 써주셔야 돼요. 아시아나항공이었으면 Asia나 그리고 항공편명은 여러분의 보딩 패스 그 탑승권에 보시면 항공편명이 쓰여져 있어요. Flight number라고 쓰여져 있을 겁니다. 그거 써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10번이 바로 방문 목적인데요. 방문 목적이 비즈니스냐 아니냐를 물어봐요. 대부분은 비즈니스는 아니겠죠. 여러분 여행이니까 no에다가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구체적으로 뭘 가지고 왔느냐 체크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하나라도 yes를 쓰잖아요. 그럼 커스텀에서 조금 괴롭힘을 당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들고 왔으면 yes를 체크하시고 커스텀즈 가서 당당하게 신고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여행 갈 때 이 정도의 물건들을 들고 가진 않거든요. A번 이거 안 들고 가잖아요. 야채, 과일, 채소 절대 들고 가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고초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요. 혹시나 애완동물을,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동반해서 가는 경우는 이걸 체크하시고 검역소를 통과하셔야 돼요. 코런타인이라 불리는 검역소를 통과하셔야 되고요. 뭐 C번, D번 이런 거 체크하시면 곤란합니다. 달팽이를 왜 들고 가죠? 스네일이라는 것도 있죠. 셀 컬처스, 세포 배양액 이런 것도 들고 가는 일 없을 거고요. 그다음 D번, 토양 같은 거. 나는 외국 여행 갔을 때 그 나라 토양을 모으는 취미가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흙 같은 거 들고 갔다가 이 커스텀즈나 쿼런타인에서 정말 가진 고초를 다 겪고 하루 안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심사가 통과하기 전까지는. 어, 그 위에 뭐 쭉쭉 이어집니다. 뭐 맨 마지막에 서명 빠뜨리시면 안 되고요. 이 날짜도 써주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음. 자, 이제 그 여권과 동시에 뭘 내미셔야 되냐면 방금 작성하신 그 입국 카드를 내미셔야 돼요. 물론 세관 신고서 전에 입국 카드가 별도로 있을 수도 있어요. 입국 카드를 내미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거를 보고 잘 작성되어 있다면 굳이 질문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것만 보고 혹시나 여러분의 말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물어봐요.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또 여러분의 그 체류 기간이 얼마인지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체류 기간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상대방이 how long 이라고 물어보겠죠, 당연히. 그 다음 표현들을 못 들으셨어도 상대방 입국 심사관이 how long 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를 것이냐라는 거니까 대답을 하시면 되죠.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얼마나 머무르실 겁니까? 자, 방문 목적에 대한 답이 되겠네요. 4번은요. 여기 친척들이 방문하러 왔습니다. 여기 왔으니까 I'm here 하시면 되죠. 왜 왔냐고요? 방문 목적은 to 부정사 쓰시면 돼요. To visit my relatives. 친척 방문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죠. 혹은 휴가차 왔어요. 라고 할 때 어떤 전치사 쓰면 좋을까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I'm on vacation. 휴가차 왔습니다. I'm on vacation.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출장차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해서 진짜 출장차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 전에 그 출입국 카드에 입국 카드에 거기다가 비즈니스에 yes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뭐 확인차 I'm here on my 그다음 출장은 영어로
business trip이라고 하시면 돼요. business trip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치하니까 통과되는 거겠죠. 근데 거기다가는 business trip이 yes라고 해놓고 I'm on vacation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폭풍 질문할 겁니다. 혹은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버벅거리면 바로 secondary screening으로 갈 거예요. secondary screening이라는 게 뭐냐면 2차 검사죠. 2차 검사.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이제 기간을 물어봤을 때 저는 일주일간 있을 겁니다. 라고 하면 I'll be here for a week 하시면 돼요. 선생님, for는 숫자 개념에서 쓴다면서요. A week 할 때 어가 숫자 개념이잖아요. 일주. 2주 동안 머무를 거라면 2 weeks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한 달이라면 1 month 혹은 a month 하시면 되는 거죠. for 쓰시면 돼요. 그래서 2 weeks죠. 그다음 어디 머무를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Where are you going to stay? 라고 물어본다면 where라고 묻는다면 I'm going to stay at Hilton. 예를 들어 힐튼 호텔에 머무르는 거라면 I'm going to stay Hilton 하시면 돼요. at Hilton. 혹은 뭐 이모 댁에 한 달간 머무를 거예요. 라고 할 땐 이모 댁을 영어로 간단하게 한 단어 그냥 my aunt's 하시면 돼요. 원래는 뭐 my aunt's house인데 굳이 house란 표현 안 써도 뭐 숙모의 헛간에 머무르겠습니까? 당연히 숙모의 집에 머무르는 거죠. 그래서 I'll stay at my aunt's for a month 이렇게 표현하셔도 괜찮아요. I'll stay at my aunt's for a month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혹은 어느 도시 방문할 거니라고 묻는 입국 심사관들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계획을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I'm going to visit New York, Seattle, Boston, Chicago 뭐 이런 식으로 방문하는 도시들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실제로 방문 도시를 쓰는 난이 입국 카드에 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제가 미국을 안 간 지가 5년 정도 넘었으니까 입국 카드가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요. 최신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미국 갈 때는 도시를 쓰는 난이 있을 수 있고 그걸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도시를 방문하는 건지도 미리 얘기해 주시면 돼요. I'm going to visit 도시 이름 쭉 열거하시면 돼요. 가끔 여러분이 대답을 잘 못했을 경우 얘가 한국에 돌아가는 거 맞나? 얘가 혹시 여기 불법 체류하러 온 거 아닌가? 의구심이 들 때 왕복 항공권을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사실 보딩 패스는 발급받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중요한 게 바로 이 티켓이에요.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전자 티켓이요. 여러분 이메일로 날라온다고 했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왕복 항공권 그걸 미리 사진으로 캡처해 두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왕복 항공권 보여줄래? 라고 한다면 그 항공권을 캡처해둔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시면 돼요. 실제로 그걸 요구하는 입국 심사관들도 많아요. 미국뿐만 아니라 베트남만 하더라도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왕복 항공권을 보여줘야지만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건 미리미리 네이버로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here is my 왕복 항공권, 돌아가는 항공권, 영어로 return ticket이라고 하죠. return ticket 검사하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꼭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미국은 현금 얼마나 휴대하고 있어요? 라고 입국심사관이 물어보기도 해요. 얼마나 휴대하고 있냐? 돈의 양을 물어보는 거니까 how much라고 물어보겠죠. How much do you carry? 라고 했을 때 저 $5,000 들고 왔어요. 라고 하면은 I brought 이라고 하시면 돼요. I brought. 혹은 지금 내가 휴대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I carry 해도 의미는 통하죠. I carry $5,000라고 하시면 돼요. 됐죠? 너무 많이 들고 왔다 그러면 바로 그 돈에 대한 세금을 추가적으로 물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은 들고 가지 않는 걸로 여러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이 제대로 대답을 못했을 경우는 바로 세컨드리 스크리닝으로 갈 수 있어요. 선생님은 아직까지 세컨드리 스크리닝으로 간 적은 없어요. 근데 세컨드리 스크리닝으로 많이들 가요. 한국 분들도 많이 가시고 또 대답을 제대로 못한 아랍계 계통 분들도 많이 가시고 미국의 경우는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차별을 하더라고요. 많이 보냅니다. 세컨드리 스크리닝으로 갔을 때 만약 여러분이 세컨드리 스크리닝으로 가면 그때부터 막 당황해요. 심장이 콩닥콩닥거리면서 아 영어를 나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랬을 때 여러분 이렇게 요구하시면 돼요. English is not my best language. 영어는 제가 가장 잘 말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인 통역관 좀 불러주시겠어요?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그건 권한입니다. 그래서 Can you call a Korean 통역관, 영어로 interpreter라고 합니다. 그래서 Can you call a Korean interpreter? 라고 요청하시면 돼요. 한국인 통역관이 오면 여러분이 좀 편안하게 입국 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2차 입국 심사를 안 받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겁니다. 기원합니다, 여러분. 부디 2차 입국 심사를 받지 않도록. 자, 공포 입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하시고 난 다음에는 수화물을 찾아야 되겠죠.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공항에 보시면 사실 동선은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가본 공항 중에 유럽의 공항들은 대체로 동선이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나라 공항은 정말 동선이 잘 되어 있습니다. 출발하는 층과 도착하는 층이 아예 달라서 출발 승객과 도착 승객이 섞이는 일이 없어요.
근데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만 하더라도 출발하는 승객과 도착하는 승객이 서로 막 섞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야? 갑자기 출발하는 사람들이 막 보이고 이래요. 체킹 카운터가 보이고 이럽니다. 막 당황스럽죠.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어떤 문구를 찾으셔야 되냐면 baggage claim area, baggage claim area라고 되어 있는 문구를 찾으세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수화물을 찾는 곳이에요. 이 문구 표지판만 쭉 따라가시다 보면 여러분의 짐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꿀팁이죠. 잊지 마세요. baggage claim area 이곳을 찾아가시면 돼요. 만약 안내판이 안 보이면 그 공항 직원분한테 2번처럼 질문하시면 돼요. 밑에 있는 2번 질문 익혀주셨다가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실례지만 제 가방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Excuse me, 실례지만 where can I? 자, 가방을 찾다라는 거 pick up 혹은 claim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했죠. 두 칸이니까 이 자리는 pick up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Where can I pick up my bags? Where can I pick up my luggage?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어디서 제 가방을 찾을 수 있나요? 어디서 제 수화물을 찾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혹은 대놓고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수화물을 찾는 곳은 어디입니까? 수화물 찾는 곳을 영어로 방금 위에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네, baggage claim area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R가 왜 나오죠? baggage claim area가 되는 거죠. area. 그래서 수화물을 찾는 장소를 영어로 baggage claim area라고 해요. 이럴 때는 luggage claim area라는 표현 잘 안 씁니다. 이건 관용적인 거니까 이해해 주셔야 돼요. 3번. 혹시나 여러분이 뭐 유학을 갔다거나 이민을 갔을 때는 가방이 한 개가 아니고 가방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주변에 카트가 있나 없나 한번 살펴봐 주시면 돼요. 그 컨베이어 벨트처럼 생긴 걸 카루셀이라고 하거든요. 카루셀. 그 카루셀 주변에 잠깐만. 카루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카루셀 주변에 카트가 대부분 있을 거예요. 어떤 공항은 카트에 동전을 넣어야지만 쓸 수 있는 공항도 있고 대부분의 선진 공항들은 동전을 넣지 않아도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카트를 뽑아서 거기에다가 여러분 짐 옮겨서 앞까지 버스 타는 데까지 쓸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혹시나 그런 게 없을 때에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지 어쩌겠습니까? Can you help me?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제 가방을 옮기는 거. 다 말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빈칸에 전치사 하나만 넣으시면 말이 통하거든요.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이 가방과 더불어서, 이 가방과 함께 이란 표현을 써주시면 돼요. 전치사 with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an you help me with 다음에 명사 쓰시면 내가 그 명사 어떻게 하는 거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거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야, 내가 숙제하는 거 좀 도와줄래? 영어로 어떻게 하면 돼요?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하시면 되죠. with 뒤에 명사 써주시면 돼요. 그 명사가 내가 그 명사 하는 거 좀 도와줄래? 라는 의미가 된다고요. Can you help me with? One more time 따라해보세요. Can you help me with? 요거 익혀두셨다가 나중에 활용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수화물까지 찾으셨으면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수화물 찾고 이제 세관 통과하셔야 됩니다. 세관을 영어로 customs office 혹은 그냥 customs라고 해요. 자, 이 커스텀즈를 통과하실 때에는 보통 잘 안 물어봐요. 세관 신고서만 제출하시면 돼요. 여권과 세관 신고서를 보여주시면 세관 신고 물품들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요. 근데 물어봐요. 여러분한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럴 때 anything to declare라고 물어봅니다.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라고 다 물어볼 수도 있고 그분들이 약간 매너리즘에 빠져 있잖아요. 하루에도 수천 명의 승객들을 상대하니까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뭐 친절하게 다 얘기 안 해줘요. 그냥 anything to declare, declare, anything to declare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줍니다. 신고하실 거 있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막 알아듣는 질문 나왔어 이러고 yes 이러면 이제 갖은 고초를 다 겪는 겁니다. 그냥 no 하시면 돼요. nothing, none 이 정도로 대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싶다 싶으실 때에는 이렇게 2번처럼 말씀하시면 돼요. nothing to declare 신고할 거 없습니다. declare가 신고하다 이런 거니까 선언하다 이런 거니까 nothing to declare 신고할 거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3번은 솔직히 여러분 나이에서는 할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는 담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가방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표현을 알아두셔야 돼요. 만약에 Did you buy some cigarette? 담배 샀니? 라고 물어봤을 때 Yes. 뭐 여러분 부모님이요. Yes라고 했을 때는 가방 열어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여줘야 돼요, 직접. 영국은 담배 한 보루 이상을 입국해서는 안 돼요. 한 보루가 규정이에요. 그래서 두 보루를 들고 가면 한 보루 뺏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 보루만 들고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만약 흡연을 하신다면 아버지가 흡연을 하시거나 어머니가 뭐 흡연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흡연을 하신다면 이 두 보루 이상은 들고 가지 않도록. 아마 출국할 때 두 보루 이상은 못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보루밖에 못 사는 걸 겁니다.
자, 보루라는 걸 영어로 cartoon이라고 해요. cartoon이 아니고 carto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 bought a carton of cigarettes. 담배 한 보루 샀어요라는 뜻이죠. 면세점에서. 자, 면세점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예, duty free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duty free. duty free shop까지 안 써도 duty free만 써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다음 또 문제가 되는 거 두 번째. 역시 여러분과는 관계가 없어요. 술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대체로 술 두 병 이상부터는 세금을 물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 한 병 가지고 왔어요라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한 병까지는 대부분의 나라가 다 반입이 되거든요. 그럴 때 한 병 영어로 I bought a bottle이라고 하시면 돼요. I bought a bottle of wine 하시면 되죠. 혹은 뭐 I bought a bottle of whiskey 하면 위스키 한 병 샀어요. 잠깐만요. bought 하면 샀어요라는 뜻이고 brought 하면 가지고 왔어요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I brought a bottle of whiskey 하면 위스키 한 병 들고 왔어요 정도의 표현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3번, 4번은 아직 여러분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말씀을 하셔야 될 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고 여러분이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대부분 세관에서 문제 생기는 건 담배랑 와인이에요. 여러분이 아까 세관 신고에서 걸릴 만한 물건, 특히 검역소를 통과해야만 되는 반려동물이라든지 뭐 토양이라든지 흙 같은 거 있잖아요. 서세지나 육가금류 혹은 뭐 과일 같은 거 이런 거 들고 가시지 않잖아요. 혹시나 여러분 기내에서 주는 과일을 나중에 입국해서 먹어야지라고 생각해서 가방에 넣어두셨다면 그거 나중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 기내에서 과일류, 육가공류 이런 것들은 챙겨오시면 절대 안 돼요. 특히 유제품류도 웬만하면 챙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요. 세관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드디어 세관까지 통과하면 공항 밖을 나가시면 돼요. 드디어 그 나라 땅을 밟은 겁니다. 설레는 여행의 시작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과 본격적으로 대화를 해볼게요. 여기 나온 표현들은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세 번씩 반복해서 따라해 보시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두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실전에서 마치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표현이 나오듯이 술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새해에는 진짜 코로나가 극복되어서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